안녕하세요. 오늘은 겁제 배우자 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일지, 그리고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 그 일지가 겁제이거나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월지가 겁제인 분들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비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성의 흐름을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의 위치를 또 그리고 대세운의 재성의 관성 들어오는 운을 보면서 본인의 배우자 운에 관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 자기의 그 흐름을 자기의 배우자의 흐름들을 살펴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그 배우자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일지, 그리고 남자에게는 재성, 여자에게는 관성의 흐름, 그리고 십이운성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배우자의 운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그 명리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잘 살피시면서 배우자의 운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겁재를 깔고 있는 배우자 운을 볼 텐데요. 우선 일지 겁재가 선호하는 배우자형을 보게 되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강하시기 때문에 성격이 차분하고 또 특히 경제관념이 세심한 여자분들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지겁제인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밝고 긍정적인 남자 그러면서도 마음씨 좋고 포용력 있는 포용력 넓은 그런 남자를 배우자로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겁재를 깔고 있는 혹은 내가 겁재이거나 아니면 내가 만난 배우자가 이제 겁재인 경우인데요. 이런 겁재 배우자들은요. 때로는 친구 같으면서도 때로는 경쟁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견 충돌 시에요. 강한 어떤 힘으로 양보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비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그랬지만 겁재는 한 발 더 나아간 상태라 가지고요. 한층 더 강한 기질, 강한 강성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급적 부부가 붙어 있는 것보다는요.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만나는 거. 혹은 뭐 주말 부부, 혹은 뭐 출장을 갈 일이 많아서 갔다가 돌아와서 만나거나 좀 가끔 띄엄띄엄 이렇게 보게 되는 거. 그런 것이 좋다고 그렇게 보통들 이제 이야기하죠. 특히 만약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말다툼이 일어난 경우에는요, 아주 말조심을 해야 하는 말조심을 서로 하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 남자 경우에는요, 이 배우자를 친구처럼 나를 돕는 조력자로 보기도 하지만 경쟁 상대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아내와의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심해지게 돼요. 여자분들도 이 비겁을 특히 겁재를 깔고 있는 일지 겁재의 여자들은 연애할 때도 그렇고요.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거나 싸움이 일어나면요. 굉장히 살벌하게 분위기가 연출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겁재가 우기거나 겁재와 다투거나 이런 이제 상대방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되면요. 우선은 들어보시고 상대방의 감정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요. 그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 때 혹은 내 얘기를 충분히 들을 만큼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얘기를 하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처음 일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배우자형이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차분하다는 건 상대방한테 맞서서 화내지 않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내가 얘기했을 때 화내는 것조차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준비되신 분들은요. 그 상황에서 조근조근 설명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감정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의 포용력이 그리고 그 정도의 차분성이 있다 그러면 바로 대응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요. 좀 시간이 지나서 대응하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남자분들도 여자를 만났는데 일지가 겁재인데 그렇게 이제 싸움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근데 보통은 그러기가 힘드니까 그때는 좀 템포를 쉬었다가 지나서 서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다는 거. 일부러 주장을 해서 혹은 상대방의 감정을 격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겁제의 사랑은요, 지난번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겁제의 사랑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콩달콩 이게 처음 연애할 때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부부로 살아가면서는요, 알콩달콩 이런 사랑의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너, 나, 이런 부부간의 경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옆에 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깔고 있으면 또 달라지죠. 예. 상대방을 존중해 가면서 본인이 필요할 때 강력하게 어필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일지 겁제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지겁제는요,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으세요. 체력이 좋다, 이렇게 배기량이 좋기 때문에요. 체력이 굉장히 좋고요. 승부욕, 추진력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우두머리, 지도자적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겁제 배우자들은요, 매사에 본인이 일을 자기 주관대로 처리해요. 그리고 아주 고집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되면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할 수 있다는 거. 또 부부 간의 외도 가능성 기본적으로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다툼이 되어서 이별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겁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야 하고요. 상대방이 겁제가 있다 그러면 뭐 겁을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잘 맞춰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맞춰주지 않을 때 바깥으로 돌게 되면 바깥쪽에 만날 사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조금 이따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겁사주는요, 비경겁제 사주는요,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좋다고 어디를 가도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겁제사주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주식이랑 도박을 주의하셔야 되세요. 주식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겁제를 깔고 있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요. 이 비겁이 강한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재물을 극하게 돼요. 그래서 재물이랑 인연이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은 특히 남자에게는 여자기 때문에요. 배우자 운도 같이 흘러요. 재물처럼.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재물을 얻어낸다는 거는요.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빠른 판단력, 유연함으로 상황 대처 능력이 출중해야지 이 재물, 부를 가진다는 얘기인데요. 이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비경 겁제가 사주 안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물며 재물 활동에서도 고집을 피우는 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비겁이 강하면요, 재물 축적이랑은 멀어지게 돼요. 어울리지 않아지게 돼요. 그래서 고전에는 궁겁쟁제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비겁이 많을수록 재물활동이 불리하다는 이런 유명한 그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이나 겁제가 강한 분들은요, 강하다는 것은 일지월지에 있거나 주변에 2개 이상 이 된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재물 활동에 유념하셔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증 쓴다든지 투자한다든지 동업한다든지 이런 걸로 문제가 삶에서 일어날 확률들이 높아요. 마찰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화를 겪을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과 동업을 할 때 혹은 내가 무언가 좋은 투자거리가 생겨서 그것을 투자할 때 이럴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한 번만 생각하고 결정하실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자신감 있고 적응력 좋고 추진력 좋고 돌파력 좋고 또 투쟁력이 좋다 할지라도요. 이 비겁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요, 어쩔 수 없이 재물을 두고 주변과 싸워서 얻어내는 형식의 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견은. 그래서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항상 다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런 나만의 고집과 의지로 결국 수많은 고난이랑 쇠파를 이겨내서 큰 부를 성취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또 비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사주로 봤을 때는
내 주변에 이렇게 잘 되는,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고난과 세파를 이겨내서 큰 부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런 사주들은요, 주변 사주의 흐름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내 사주 안에 비겁이 있으면서 편재가 있거나 관인이 잘 조화가 되어 있어야지 이런 부의 흐름도 좋아지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 생각만 믿고 움직였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분들에게 재물은 여자랑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 그러니까 재성은 여자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비겁이 강한 남자분들은 대세운 혹은 비거분이 대세라든지 본인의 사주 안에 비거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해질 양상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대세운에서 비겁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배우자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굽히지 않는 자존심에 허세까지 더해져서 쉽게 말하면 배우자를 무시하고 본인 방식을 고집하고 이러기 때문에 비겁이 강한 분들은 이런 점을 아주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비겁이 강한 분들은요, 비혼,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설사 결혼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혼 경험을 하실 확률들이 높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비겁이 많거나 겁재가 많거나, 또 상대방 내가 만난 사람이 겁재가 많은 분들은요, 이런 흐름들을 알면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겁재가 많은 남자분들은요, 부인 말씀 잘 들으면 사랑받으세요. 반대로 겁재가 많은 여자분들은 남편 말을 잘 들으면 사랑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들으려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겁재가 많은 분들은요, 능력 있는 배우자를 사실 만나는 게 좋아요. 왜? 겁재가 많은 분들은 내가 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 말씀을 듣거든요.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그 주변 사람이든. 그러니까 내 아내나 내 배우자가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 이야기 들을 만하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어서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좀 편안하죠. 그리고 본인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알고서 본인들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조금 더 안에 들어가 본다 그러면요, 이 비겁을 깔고 있는, 겁재를 깔고 있는 배우자들은요, 본인이 막내라도요, 장남 장녀 역할을 해요. 요런 부분. 그래서 내가 왜 막내 만났는데 본인이 막 그 집안을 휘저어가면서 장남 역할을 하지, 장녀 역할을 하지, 이럴 때 요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요, 이 비겁은요, 식상을 생하기 때문에, 명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식상을 생하기 때문에요, 부부들이 기본적으로 서로가 예의를 지키고 상대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신다고 그러면요, 평화롭게 사실 수 있어요.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겁재 부분은요, 힘들 때 내 힘든 것을 저 상대방의 고통 분담을 할 수 있어야지 저 배우자가 의미 있어져요. 왜냐하면 서로 동등한 관점에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벌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대에게 줄 때, 그 벌은 돈을 되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쓰는 사람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겁재인데 돈을 벌어다 주신다. 그럼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힘들게 해서 벌은 돈 내가 주위에서 내가 필요한데 꼭 잘 쓸게요.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이 겁재인 분들은요, 그 아내를 굉장히 내 동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되죠. 반대로 남편분들도 아내가 만약에 바깥에서 일한 거, 당신 한 달 동안 일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그러면서 당신 덕분에 우리가 더 잘 살게 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면 그 일지 겁재 아내는요,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식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비겁은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힘들 때 서로 고통 분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그러니까 고통 분담이라는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힘들 때 너도 힘듦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너도 희생을 좀 감수해야 돼, 이런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비겁을 갖고 있는, 특히 겁재를 갖고 있는 부부들은 이렇게 흐름이 움직인다는 것은 알고서 그 상대방을 대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힘들수록 서로 의지하고 돕고, 그래야지 고마워하고 또 그런 우정이 돈독해져서 의미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어지는 게 바로 이 겁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부가 합심하면요, 굉장히 큰 재물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가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사실은 일지겁재를 깔았으면요, 주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배우자랑 사실은 같이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충돌이 잦고 본인의 고집, 아집이 강해져서 결국에는 가까이 있는, 특히 부인이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의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지치게 되고 오래 곁에 머물기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강한 배우자분들은요, 본인이 또 겁재이면요, 너무 내 방식이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상대에게 들을 수 있는 귀까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 겁재가 강한 분들은요, 그 상대보다는요,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들은, 아, 뭐야, 연애할 때 이렇게 잘하더니, 꽂혀서 그러더니 이제는 찬밥인가? 이렇게. 왜냐면 그 옆에 사람 만나면 옆에 사람들한테 막 더 잘하니까.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연애할 때는 어떻겠어요? 흐름이 좋지 않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은 여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 그러면은 쉽게 여자가, 내가 돈이 떨어지면 금방 여자가 떠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 사이에서도 표정에 따라 가지고 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되게 유의하셔야 되세요. 그런데 이 비겁이 강한 분들은 표정 관리를 잘 못 숨겨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말싸움 할 때 주의하시라고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겁은요, 서로의 존중성이 필요한 사주거든요. 너무 나를 강압적으로 누르려고 하고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끌어당겨지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서로를 존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비겁이 강한 분들의 배우자들은요, 몰래 뭐 휴대폰을 들여다본다든지 일기장을 훔쳐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당사자한테 들켰다 그러면 존중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굉장히 화를 내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근데 본인들도 저 상대에 대한 의처증, 의부증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 상대의 그런 이렇게 개인적인 것에 관해서 잘 알려고 하고, 그러고 강압적으로 누르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만큼 상대방의 이런 비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터놓고 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이분들의 그 안에는 수많은 고난과 세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정으로까지 가기, 동지로까지 가기까지가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런 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괜히 망신당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처신을 주의하셔야죠. 그러니까 본인의 처신, 또 상대방의 처신도. 그리고요, 이 비겁이 강한 분들은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내에 대한 지나친 간섭, 억압, 압박, 이런 거 유의하셔야 되세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도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는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배우자와 경쟁하시려고 하면은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경쟁 구도로 가게 된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경쟁하지 않으시기를 주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의견 무시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겁이 강하면요, 부인 의견 되게 무시하고요, 고집을 부리죠. 그러면서 또 배우자를, 상대방, 다른 주변
여자분들과 비교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배우자가 바깥으로 나돌면서 새로운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남자를 만난다든지 뭐 일 때문에 만나거나 그래도요, 시기 질투, 경쟁심을 갖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또 본인이 겁재가 강하면요, 오히려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정 불화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으세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이제 그 활동이 되게 많아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깥으로 도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뭐 동호회다, 계모임이다, 뭐 단체 모임이다, 이런 것 때문에 가족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바깥쪽에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가정 불화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이거는 비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나친 사업병 이런 것 때문에 지나친 바깥쪽으로 도는 그런, 오히려 바깥 사람들 챙기다가 오히려 처자 고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겁재 같은 경우에는 사업병이 도지기 때문에 처자 고생시키실 수 있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다 보면 다른 이성 문제가 개입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말 부부 같은 게 좋고요. 같이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거, 뭐 주말에 한 번 정도 같이 뭐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그 지혜롭게 사시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 관리 같은 경우에 겁재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운이랑 이게 본인은 굉장히 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지만 재물을 극하는 사주의 기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전 관리는 배우자와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죠. 배우자에게 맡기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조차도 사주의 흐름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우자 몰래 뭐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배우자는 어떻게 돼요? 돈의 씀씀이가, 남편이나 아내의 돈의 씀씀이가 많아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위기를 그만큼 많이 느끼기 때문에 배우자 입장에서는 비상금을 많이 숨겨둘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를 또 그 상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가 겁재예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우자 역시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 비겁사주들은 이제 요즘 현대로 왔을 때 보면 그 배우자가, 내가 비겁이에요, 내가 겁재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로 많이 치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아까 그 외도 문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이 비겁사주는요, 의외로 유부남 유부녀 이런 사람들도 만날 운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뭐 옛날 말로 말하면 바람난다, 불륜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로 갈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반대로 나와 같은 기운에 있는 사람들이 내 배우자 궁에 같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빼앗길 확률도 높아져요. 이 얘기는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겁재가 강한 사람들한테 질투심을 자극시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질투 때문에도 바람필 수 있는, 네가 그래? 좋아, 알았어, 이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 만날 사람 많아, 이런 식.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너도 가슴 아프고 나도 가슴 아프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롭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겁재는요, 하나만 있어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성정에 강해서 그런데요, 2개, 3개 사주 안에 많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중성을 띠게 돼요. 내 앞에서는 이런데 속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겁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 못할 이중성을 띠게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뭐 그만큼 더 거만해지죠. 잘난 척하게 되죠. 사실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유의하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겁재가 많으면요, 안정감이 떨어져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사주 안에 뭐 토라도 좀 많으면 모를까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자주
그 이동성이 있게 돼요. 특히 뭐 이사 같은 거를 움직임이 만약에 뭐 내가 가게를 하면 가게의 움직임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이렇게 그런 이동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남편이 그 겁제인 경우 혹은 뭐 아내가 겁제인 경우에 그 시댁 어른 장모님에게 잘한다든지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잘하면은 상당히 고마워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팁으로 알려드리니까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의할 게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겁제 여자분들이 내가 만약에 겁제인데 여자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요. 이 겁제 여자분들은요. 남자 앞에서 겉속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속은 이렇지만 겉으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 대외적으로 아주 성취욕이 강하죠. 겁제 여자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전문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남들보다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경쟁심도 있고 자기 발전에 애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문 기술을 갖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여자지만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 운동선수 중에 겁제를 깔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기 존재감도 강하고요. 그런 어떤 전문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겠다는 힘, 그리고 실제로 성공하는 분들, 성취하는 능력, 실천력, 행동력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 만약에 주변 사주가 좋지 않을 때는 그냥 무모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외향적이고 사교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연애 대상으로 만나거나 부인으로 만날 때는 호불호의 취향이 가려진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겁제는요,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 내가 노출되기 때문에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라도 겁제를 깔고 있으면 자기 소모가 되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뭐 엄마나 아빠가 겁제다 그러면은 주변에 희생을 요구해요. 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혹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해? 이런 그런 주변에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이게 좀 불가피하긴 하지만 알고서 대응하면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유흥, 오락, 낭비, 충동적인 소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일어나니까 과소비, 충동구매 이런 거 주의하셔야죠. 수입이랑 지출을 균형감 있게 쓰셔야 될 필요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겁제인데, 양인이죠. 양인인데 내가 상관이 강하다. 상관까지 사주에 있다. 그러면은 뭐 바로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는 특히 남자분들을 겁을 안 내고 이렇게 하대하면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겁제인데 편관이 강하다. 그러면 빚 같은 거, 대출 같은 거 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채무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뭐 질투심, 그 다음에 뭐 친구한테 아까 내 남자나 여자를 뺏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애인을 뺏기거나 그런 문제, 배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성형수술 이런 것도요, 겉으로는 막 그런 얘기 안 해요.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데 속으로 내심 본인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성형 같은 것도 하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좀 공격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유의하셔야 돼요. 이러다 보면 사람 잃고 돈 잃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막내여도 장녀, 맏며느리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의외로 이렇게 비겁이 강하면요, 시어머니와의 사이에 불화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걸 알고 대응하시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인덕은 좀 약한 편이죠. 친구는 많아도 내가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남편 월급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또 요행수가 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럴 때 남편 몰래 어디에다 투자한다든지 이런 경우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자기를 꾸미는 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고집해서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한테 거부감을 들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남편 말에 좀 고분고분 이렇게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갑자기 사랑에 빠진다든지,
나한테 잘해주면 갑자기 마음이 쏠린다든지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성이 너무 강하셔가지고요. 자기 주장, 독선적인 그런 행동, 독단적인 행동, 판단, 그리고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부인을 좀 힘들게 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충돌이 잦아지고, 그러고 부인한테는 못하는데 밖에 나가 다른 여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빵점인데 바깥에서는 인정받는 100점 남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죠. 제가 뭐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요. 그리고 돈이 약해지면 여자도 떨어져 나가게 되는, 재성이 약해지면 여자도 나에게서 멀어지는 힘이기 때문에요. 주의하셔야 되세요. 남자분들은 특히. 그리고 남자분들은 성욕 조절 잘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에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박에 흥미가 강해지기 때문에 투기성, 도박성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업하면은 가정 경제가 좀 흔들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채무 때문에 가정까지 압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이제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겁재인데, 인성, 특히 편인까지 강하다, 그러면은 결혼해서도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을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애정과 상관없이 각방을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고독하죠. 겁재 있는데 편인까지 있어. 그럼 그 배우자는 굉장히 고독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네. 지금 제가 이제 겁재 얘기했는데 위아래로 그 일제 겁재를 깔았다는 거는요. 간여지동이면서 겁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육식겁재 중에 이런 게 보면 임자일주, 내가 만난 사람 혹은 내가 임자일주, 병호일주, 뭐 갑인일주, 을묘일주, 정사일주, 개해일주, 신유, 경신, 무진, 무술, 뭐 기축, 기미 이런 분들은 다 이런 겁재에 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임자, 병호, 을묘, 갑인 이런 분들 유의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 겁재가 선호하는 배우자형은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 강한 기질을 받아줄 수 있는 성격이 차분하면서도 경제관념이 세심한, 그러면서도 하나 더 말하면 나를 잘 따라주는 그런 여자분들을 만나시면 도움이 되실 테고요. 겁재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들이 아주 밝고 긍정적이면서도 마음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그러는 이런 나일지라도 그걸 포용력 있게 받아주는, 그러면서도 능력까지 있는 배우자면 내가 존경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고개까지 숙여지기 때문에 이런 배우자들을 만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좀 길어졌는데요. 일지 겁재 배우자 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